안녕하세요. 2교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SQL 데이터베이스 지리어 SQL과 QB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5장 고급 SQL이 있는데 고급 SQL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한 이제 그 랭귀지입니다. 근데 우리 이 과목의 목표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SQL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SQL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 QB가 무엇인가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데이터베이스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고급 SQL을 해도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6장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쪽에 나가죠. 제 3편. 그리고 6장 이제 개체 관계성 모델을 우리가 처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제3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보면은 6장, 7장, 8장, 9장이죠. 6장이 이제 개체 관계성 모델이고 그 다음에 7장 오늘 해야 될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론과 개념적 설계. 그 다음에 8장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 다음에 9장이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 7장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8장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9장은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텐데 이 8장 9장 사실 8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그 전에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이전에 배웠던 거 그러니까 2장 3장 그 부분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장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9장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실제로 그 기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7장까지 수업을 하고 8장, 9장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을 하고 다음 주에 몇 장입니까? 10장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10장이 뭐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7장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론과 개념적 설계에 대한 얘기죠. 이 7장에 대한 얘기는 뭐 굉장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다시 이제 복습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체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지난 시간까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길만 남았다 그랬어요? 내리막길만 훨씬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7장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리를 보면 제일 먼저 정보 시스템 개발 수명 주기가 뭐냐. 정보 시스템 개발 수명 주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스템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MIS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복습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정보 시스템의 하나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발 수명 주기는 어떻게 되냐.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 개발 수명 주기도 정보 시스템 개발 수명 주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그 뭐죠? 명문 가구를 개념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10단계를 거쳐갖고 다시 한번 쭉 복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개 부분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정보 시스템 개발 수명 주기, 시스템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혹은 SDLC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4단계를 얘기하거든요.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개가 나왔습니까? 5개가 나왔죠. 뭐가 먼저 더 들어갔어요? 예비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예비조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정보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그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SDLC라고 얘기하면 요 네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하면은 넓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5가지 단계로도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의 범위라든가 타당성 분석, 우선순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 타당성 분석은 왜 필요하냐면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초기 투자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과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야 될 범위라든가 우선순위 같은 것을 이게 예비조사에서 끝이 나면은 그 상태에서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단계가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시스템 어널리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던 데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었는데 지금은 기존의 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원래는 이제 사용자 요구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그 요구 분석이 결국은 현재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뭐죠? 분석 단계예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사용자의 분석,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무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면은 그 요구사항이 반영된 방식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석 단계에서는 현재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의 요구사항은 뭐지?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은 위에서 만들어졌던 확인되어졌던 현재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된 방법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설계가 되겠죠. 시스템이 설계가 되면 그 설계된 것을 토대로 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됩니까? 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이 끝이 나면은 개발된 것을 운영하거나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요 단계가 우리가 정보 시스템 개발 수명 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단계는 뭐랑 똑같으냐면요. 우리가 집 질 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집 질 때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집 질 때 어떻게 짓냐면은 제일 처음에 분석 단계에서 건축가가 사용자한테 당신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부한테는 뭐 부엌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또 남편한테는 서재방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요구사항이 반영된 설계도면을 만들죠. 그죠? 설계도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바로 뭐죠?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계도면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나를 사용자랑 계속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분석 단계, 설계 단계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반복을 하게 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실제로 완벽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설계 도면이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설계 도면이 끝이 났으면 어떻게 되죠? 그 설계 도면대로 실제로 집을 만들면 되겠죠. 그게 이제 개발 단계예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게
이제 끝이 나면은 그걸 어떻게 되죠? 사용하게 되는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보 시스템 개발하는 그 뭐죠? 수명 주기는 우리가 집 짓는 거랑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네 단계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요 네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분석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설계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개발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다 손 드셔야 돼요. 손 안 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운영, 유지, 보수 단계가 중요하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죠? 거기는 남학생. 왜 손 안 들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여러분들이 지적한 대로 요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 왜 분석 단계가 중요하나요?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 분석을 기초로 해서 설계가 되고 개발이 되고 운영 및 유지 보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단계는 보나마나 잘못된 거예요. 보나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10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분석 단계에서 5시간 이상을 쓰셔야 돼요. 5시간 이상을 써야만이 설계 단계, 개발 단계,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가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단계를 그대로 뭐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개발 수명주기, 정보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 단계, 현재 시스템의 문제가 뭔가,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요구사항 파악. 요구사항 파악. 누구의 요구사항이죠?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 7-1을 한번 보시면요. 그림 7-1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림 7-1이 여러분들 페이지 253쪽에 한번 펴보세요. 조직의 데이터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윗사람들, 그러니까 뭐죠? 탑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전략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는 경영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하나의 조직에도 다양한 그 수준의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과연 요번에 만들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부분인가. 그래서 적정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분할을 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경계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목표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뭐죠?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제일 처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한 정의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과연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는 누구로부터 나오죠? 당연히 사용자로부터 나오겠죠.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당신이 사용할 겁니까?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어떤 정보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뭘 썼습니까? 개체관계성도라는 걸 사용을 했죠. 개체관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기초로 해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합니까? 라는 작업을 우리가 쭉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양식을 기초로 해서 당신 회사에 필요한 뭐죠? 데이터가 어떤 것들인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가를 파악을 하면서 뭐죠? 이 무결성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값이라든가 주기 제약이라든가 영역 제약, 참조 무결성 제약, 사업 파업 관련 제약 이런 거가 다 어디서 나와요?
사용자 요구사항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사용자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분석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분석이 다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요구사항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 단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설계 단계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상향식 접근법, 또 하나는 하향식 접근법 있습니다. 먼저 상향식 접근법부터 설명을 할게요. 상향식 접근법 같은 경우는 버텀업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람 필요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상향식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향식 접근법은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정규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제1 정규화, 제2 정규화, 제3 정규화 했죠. 그거 하기 전에 뭐 했나요? 우리가 개체 관계성도를 그렸죠. 개체 관계성도를 그리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랑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냈잖아요. 그게 뭐죠? 상향식 접근법이에요. 상향식 접근법이에요. 이러한 상향식 접근법은 어떤 것이 좋으냐면요.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나 중소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는 좋지만은 굉장히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가 설계가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대기업이라든가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는 이 상향식으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너무 복잡해져서 이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숲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왜 상향식 접근법으로 DB 설계를 했느냐?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한 건 무슨 접근 방법이에요? 상향식 접근법이거든요. 이거는 그 명문가도라는 회사가 굉장히 소규모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SQL에서 보면 테이블을 몇 개 썼어요? 3개밖에 안 썼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상향식 접근법을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향식 접근법이란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실무자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하면서 추상적으로 DB를 설계를 하는 것,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향식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DB 설계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단점이 있나요? 실무자의 요구사항은 무시되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향식 같은 경우는 실무자의 요구사항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상대적으로 하향식 접근법은 실무자의 요구사항보다는 조직의 전략적인 목적에 합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실무에서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절충하는 그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하향식 접근법으로 적당한 데이터베이스로서 분리를 한 다음에 적당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결정이 되면 그 규모에서는 상향식 접근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실무에서는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이 서로 절충되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하향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상향식으로 이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크게 보면은 우리가 세 개의 과정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개념적 DB 설계, 논리적 DB 설계, 물리적 DB 설계.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단계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림 7-2번 몇 쪽인가요? 책에서 보시면은 256쪽
256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256쪽을 보시면은 그림 7-2가 뭐죠? 그 3단계 스키마 구조죠. 3단계 스키마 구조 똑같습니다. 그 외부 구조가 개념적 DB 설계예요. 외부 구조가 뭐다? 개념적 DB 설계. 그래서 개념적 DB 설계는 멀티 유저 뷰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각 관점별로 사용자 관점별로 스키마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용자 관점별로 스키마가 도출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생산자는 생산자, 생산 부서는 생산 데이터로,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는 마케팅 데이터로, 그 다음에 인사 부서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그 다음에 회계 부서에서는 회계 관점으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멀티 유저 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논리적 DB 설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인 뭐죠? 싱글 유저 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유저 뷰가 될 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통합이 되면서 표준화가 되고, 표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복된 뭐죠? 데이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죠? 동음 이의어나 이음 동의어 같은 것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비로소 뭐죠? 물리적 DB가 만들어지기 바로 전 단계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실제 뭐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가에 관련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개념적 DB 설계에서는 특정 데이터 모델과 DBMS의 독립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요 단계에서는요. 결국 뭐만 하냐면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는 뭐가 결정이 안 되죠? 아직까지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서 가겠다. 혹은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로서 가겠다가 결정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개념적 DB 설계에서는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만 결정이 되고, 논리적 DB 단계에서 뭐가 결정이 납니까? DM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모델을 좀 짧게 쓸 겁니다. 특정 데이터 모델에 종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뭐죠? 관계형 DB로 만들으니까 관계형 DB에 맞게 여기서 결정되는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는 게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뭡니까? 뭐 정규화 이론을 거쳐가지고 1차 정규형하고 2차 정규형하고 3차 정규형한다. 이게 다 뭐죠?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어떻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데이터들이 다 뭐죠? 이제 추려지고 뭐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 DB 설계에서는 특정 데이터 모델에 종속됐다는 것은 이 단계에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할 것인가,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할 것인가, 뭐 망형 데이터베이스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 모델링, 우리는 이제 관계형 DB를 할 거니까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방법으로 여기서 추출된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DBMS의 독립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뭐 상용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서 결정이 되죠? 물리적 DB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관계형 DB를 만들더라도 IBM에서 만든 관계형 DB, HP에서 만든 관계형 DB, 오라클에서 만든 관계형 DB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단계에서 비로소 특정 DBMS로서의 전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데이터들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됐더라도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문법이. 그래서 이 단계에서 기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 기종에 맞는 문법대로 여기서 만든 데이터 모델링이 뭐죠? 수정이 돼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7장에서는 요 단계에서만 배우는 거. 요 단계.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논리적 DB 설계 같은 경우는 2장부터 4장까지 단계가
논리적 DB 설계의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논리적 DB 설계가 8장에 대한 이야기고 물리적 DB 설계가 9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 2장, 3장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킵을 하도록 하고, 물리적 DB 설계 같은 경우는 이 기종에 따라서 문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장 개념적 DB 설계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 DB 설계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개발을 한다는 게 뭐죠? 물리적 DB를 구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DB를 구축을 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2단계죠. 요 단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다 결정이 돼서 그런 관계형 데이터 모델 중에서 우리가 IBM을 쓸 것인가, 오라클을 쓸 것인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죠?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물리적 DB를 우리가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응용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개발이 끝이 나면은 어떻게 되죠? 사용을 하겠죠.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운영 단계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예요. 각각 부서에서. 그죠?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요 유지 보수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유지 보수. 이 유지 보수 단계는 크게 보면은 요 두 가지 과정이에요. 두 가지 과정. 하나는 뭐죠? 오류 수정.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하고 개발을 잘했다고 치더라도 100% 완벽한 시스템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사용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오류가 납니다. 그럼 첫 번째, 유지보수에서 첫 번째 단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요거예요. 새로운 요구사항 해결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사항은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언제 우리가 파악을 하냐면 분석 단계에서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분석 단계에서 확인이 안 된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겨요. 이 새로운 요구사항이 유지보수 단계에서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새로운 요구사항을 해결한다는 건 뭐죠?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반영되게 조금 뭐죠?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유지보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유지보수 단계는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다. 하나는 오류 수정 단계, 기존 만들어진 시스템 오류 수정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기면 그 요구사항을 뭐죠? 기존 시스템에 반영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그 데이터베이스 개발 수명 주기에서 네 가지 단계,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로 개발 수명 주기에 따라서 그 첫 번째 단계인 뭐죠? 개념적 DB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